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특히 교육행정직 준비하시네요. 교육행정직 준비하시는 노베이스 이제 초시생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로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동선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상담 신청드려요. 저는 선생님이 그동안 유튜브에서 말해주신 초시생들의 실수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초시생분들 시행착오 하는 걸 많이 올리잖아요. 공감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육행정직을 준비 중인 노베이스 초시생입니다. 우선 저의 전체적인 진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지금 현재 교육학을 빼고는 모든 과목은 기본서를 끝낸 상태고, 교육학은 11월 초가 되면 기본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께서 약간 생각해야 될 게, 공부를 5과목 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는 일단 기본서를 안 끝낸 과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을 지금 아직 기본서 안 끝났다고 하면은 요 교육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월, 화, 목, 금. 그리고 영어는 제가 봤을 때 노베이스니까 영어는 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아침에는 지금 영어 단어 보고 있고, 어제 복습. 하지 마세요. 복습은 하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전날 배운 거를 다음날 복습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복습은 시간이 많을 때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전날 복습한 거 또는 당일날 공부한 거를 그날 복습하게 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당일날 복습하거나 전날 공부한 걸 누적 복습하는 건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전제 조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회독이 많이 됐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마저도 그냥 다른 걸 더 공부를 하세요. 왜냐면 당일 복습과 누적 복습 외에도 우리는 회독 복습이 있어요. 어차피 공무원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여러 번 회독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것도 복습이에요. 당일 복습이든 누적 복습이든 회독 복습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초시생이고 회독이 안 된 분들은 저는 회독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 개는 다 똑같은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회독 복습을 하시는 게 더 아마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오전 시간은 보신 것처럼 다 영어로 공부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점심시간 있고, 오후에는 하루는 국어, 다음날은 교육학, 국어, 교육학. 뭐 이거는 괜찮아요. 아니죠. 괜찮은 게 아니죠. 지금 교육학이 늦고 있잖아요. 만약에 교육학 기본서 강의가 다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교육학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학을 한 4일 정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나 한국사나 행정법 중에서 특정 과목을 당분간 2일로 줄이세요. 2일로 줄이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요. 둘 다 살릴 순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국어랑 교육학을 이틀에 한 번꼴로 잤잖아요. 둘 다 늦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국어보다는 그래도 한국사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사를 여기 오후 시간대 넣어가지고 한 수토 2 정도만 하시고 교육학을 더 많이 해주세요. 쭉쭉 빼세요. 대신에 교육학을 빨리 빼내면은 다시 한국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행정법과 이틀에 한 번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을 이렇게 지금 2타임 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3타임 하고 계시네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학이
급하고 교육학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을 줄여야 된다. 하지만 그 줄인 과목은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교육학을 빨리 끝내고 다시 그 과목을 늘리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기출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뒤처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수험생들마다 다들 언어 감각이나 기본 베이스는 다들 다르거든요. 그래도 책도 최소화해야 하긴 하는데 좋습니다. 이거는 불안하다고 해서 막 교재를 이것저것 늘리기보다는 내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교재를 최소화로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서랑 기출만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모의고사 정도 풀어보시고요. 대신에 기출이 중요합니다. 이 외의 것은 최대한 넣지 마세요. 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특강을 넣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뭐 다른 건 다 넣지 마세요. 왜냐면 기본서랑 기출만 회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것만 제대로 봐도 충분히 합격점 나오고 그것까지 하고 모의고사까지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 풀자니 불안하고 그러네요. 자, 중요한 건 불안해서 교재를 늘리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재들도 못 살려요. 이게 초시생들이 약간 좀 유의해야 될 게 불안하죠. 자,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시생 분들이 불안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독입니다. 빨리빨리 회독을 해가지고 선사회독은 해야지 가능성을 봐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3번, 4번의 기출을 돌리면서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하면 되네. 그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하고 계속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좀만 안 되면 의미를 부여하고 불안해지고 방향을 바꾸고 교재를 늘립니다. 그러면 재시생돼요. 제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단기 합격시켰던 비결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과제를 주고 집중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강제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때때로는 필요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공부를 못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특히 영어의 불안함 때문에 좋다는 책은 다 사고 있는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다 못 살려요. 강사님들 커리어를 다 따라가다 보면 선생님의 말처럼 그냥 강의만 듣다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모든 90% 수험생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영어 강사님의 1년 과정을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냉정하게 영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강사님의 커리를 다 따라가서 합격할 수 있다?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합격 못하실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강의는 듣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회독을 해가지고 자신이 암기할 거 암기하고 나중에 단계별 연습을 해가지고 인풋, 아웃풋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인강만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 그럼 누가 합격을 못하겠습니까? 강사님들이 다들 본인 강의를 팔기 위해서 OT에서 보통 그래요. 내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합격을 못하겠습니까? 상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책을 최소화해서 저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상담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영어는 지금 현재 구문은 심우철 선생님의 합격 영어 구문을 강의와 함께 1회독 후 천임은 기본 2회독 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심우철 선생님 합격 영어 구문 보고 천임은 보는 건 좋은데 이 전 단계가 중요해요. 기초 문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잠시 내려와 볼게요. 문법은 현재 심우철 선생님 문법을 강의와 함께 1회독을 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심우철 선생님 문법 강의를 봤습니다. 이게 합격 문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영문법 3,800자를 하고 패스시전용법 5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손지수 900제와 문법 천재 샀는데 그거를 안 풀어도 될지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왜냐면요, 요 교재들은
랜덤형 문제들입니다. 물론 랜덤형 문제는 풀면 좋아요. 시간이 많을 때.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문법이 4문제, 3문제에서 4문제 나와요.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러면 16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16개 포인트에서 우리가 단순 암기 파트가 대다수고 가끔씩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응용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랜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론과 포인트를 암기를 하고 단원별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하고 문제 옆에 뭘 물었는지 출제 포인트를 적어가지고 암기를 해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습이 충분히 돼가지고 저는 문법 이론도 충분히 외웠고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도 다 암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풀도 좋아요. 선지수 900점 좋고요. 문법 천재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요 교재까지 들어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론, 포인트,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풀어보니까 섞여요. 우리가 문법 4문제 다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문법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틀리는 이유는 수험생분들이 문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틀린 게 아니라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안 돼 있고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풀어요. 해당 파트로 모아져 있으니까 답이 뻔히 보여가지고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단원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직접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랜덤 문제는 많이 안 풀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출도 랜덤이니까. 문법은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차라리 중앙연법 4.8일째 단원별 문제 많이 푸시고 패스시점 연법 5호에서도 이게 단원별 문제랑 랜덤 문제가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단원별 문제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들이 뭐 하품의사 푼다 해서 하품의사 풀 필요 없고요. 난들이 여러 가지 랜덤 문법 문제 푼다고 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다들 베이스는 다르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문법 공부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구문 연습을 한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천임은 그리고 5호 교재와 구문 천재 교재가 있는데 천임은 551만 하고 천임은 기본만 보시면 됩니다. 중급 천임은 공무원 천임은 천임은 완성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구문 천재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왜 필요가 없냐면요. 구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천인문 기본편을 늘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문이 짧은데 좋아요. 체계적이에요. 상당히. 강사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중급 구문들은 좀 어려워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풀어도 되지만 근데 요즘은 중급 구문 독해 추천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5과목이 전문 과목 시대예요. 영어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굳이 비슷한 교재를 어려운 과정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천인문 기본 이해독하시고 대신에 천인문을 이해독할 때는 천인문을 이해독할 때는 일단 해석 연습과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인문을 이해독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을 철저히 구조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유형별 독해 들어가서 독해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유형별 독해 들어가고 나서도 거기서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문장을 요 독해 노트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노트에는 구문 독해, 유형별 독해, 나중에는 영어 연도별 기출까지 여기서 해석이 안 된 문장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결국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굳이 중급 구문 독해까지 볼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실전 독해하면서 거기서 막히는 문장들을 정리하자. 영어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대형 강사님들의 1년 과정을 다 듣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해독할 시간이 없어요. 1년 내내 강의만 듣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과정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영어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5과목 푸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의 양은 늘리지 마세요. 물론 대형 강사님들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영어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 하지만 영어 기반이 없는 수험생들은 대형 강사님의 커리를 다 따라가잖아요. 강의만 듣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독해. 지금 현재 심우철 합격영어 독해를 반 정도 수강 있고, 그러면 유연부 독해라는 접근 방법 배우겠죠. 심우철 하프를 함께하면서 진행줍니다. 자, 하프 풀지 마세요. 이동기 하프도 마찬가지고 심우철 선생님 하프도 마찬가지인데, 하프라는 거는 영어 기반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10문제 정도 그냥 간단히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히 풀어보고, 또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난 다른 과목이 많이 진도 못 나왔어. 그럼 영어를 최대한 줄이고 하프로 감을 유지하고 다른 과목 많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일반 수험생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하프는 필수가 아니에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휘, 문법, 구문, 독해 있는 문제들을 섞어서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과연 단계별 연습을 제대로 했냐? 일단 우리는 단계별 연습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20문제예요. 10문제랑 아예 달라요. 시간 배분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집중력도 다릅니다. 만약에 하프를 풀고 싶으면 나중에 차라리 동형 모의고사를 푸세요. 근데 영어 강사님들 동형 모의고사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는 동형 모의고사보다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대형 강사님들은 영어 기출로 안 된다고 말해요. 본인들 교재에 이미 기출 지문들 많이 넣어놨고 본인들 교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출로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 강사로서는요, 기출로 돼요. 왜냐면 기출 지문이 너무 좋아요.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출을 푼다는 거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형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연도별 기출은 좋아요. 차라리 영어 연도별 기출 푸세요. 근데 영어 연도별 기출 풀기 전에 단계별 연습을 해야 된다. 즉 하프는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 연습하고 영어 연도별 기출까지는 풀면 돼요. 동형 모의고사는 재시생분들 중에서 영어 연도별 기출이 충분히 많이 푸신 분들은 풀 수 있지만, 또는 재시생분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하프를 풀어도 되지만 초시생들은 절대 풀지 마세요. 이거 풀고 저거 풀고 하면 어떻게 집중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복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초시생들 합격해요. 이후에 자이스토리 사서 진행을 합니다. 순서 바뀌었어요. 자이스토리를 먼저 하세요. 하프 필요 없습니다. 빼세요. 그러면 점수는 더 빠르게 오를 거예요. 물론 하프를 풀어보시고 선생님 하프 풀어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어는 어떤 교재를 풀든지 간에 자신의 실력 만들어서 다 도움이 됩니다. 그게 하프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하프를 굳이 풀 필요 없다. 자, 다음에 어휘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계속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 어휘는 제가 복화 이스트림 공무원 영단어 보고, 복화 베이지 수능 영단어 보고, 복화 3000, 복화 2400이 있고 너무 많아요. 두 개만 보시다. 수능 어휘는 뭐 복화 베이지, 그리고 뭐 공무원 어휘는 복화 이스트림, 이렇게 두 개만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손지수 선생님 복화 600제도 있습니다. 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수험생분께서 버려야지 삽니다. 이거 다 살리려고 하면은 재시생돼요. 두 개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현재 복화 3000, 복화 베이직은 강의를 다 들었고, 그럼 외워야죠.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해독하면서 외워야지. 3회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화 이스트림은 강의를 듣고 있고, 복화 3000과 복화 베이직은 3회독 정도 했고, 와우, 복화 2400은 5회 정도 했고, 복화 이스트림과 복화 600제는 1회독 줍니다. 자, 두 개만 살리시다. 먼저 수능어휘만 일단 3회독 정도 하셨으면은 그냥 복화 이스트림만 보세요. 선생님이 어휘도 늘리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많이 늘려놔서 괜찮습니다. 버리세요. 자, 우리 수험생 말고, 우리 수험생님 말고도 다른 수험생들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영어 강사님들이 본인 강의 막 1년도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 물론 합격 가능한 학생도 있어요. 그분들은 베이스 있는 분들.
근데 90%다 떨어져요, 여러분. 직접 공부하세요. 강의 그만 보세요. 자, 그래서 복화 베이직은 만약에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요거는 뭐 자투리 시간 보셔도 좋고 복화 이스템 위주로 보시고요. 대신에 수거랑 생활용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 일주일 시간표입니다. 제가 영어에 많이 표현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부터 균형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계획표를 세워봤는데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보냅니다. 자, 제가 바꿔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영어는 오전에 공부하세요. 7시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한 3시간 반 정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근데 7시부터 공부하면 대단하시네요. 영어 매일매일 공부하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교육학이 급해요. 그럼 교육학은 당분간 월, 화, 목, 금 4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일단 기출이니까 우리 스토로 줄이시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금 국어랑 행정법 둘 다 급하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국어는 월, 수, 금 그리고 행정법은 화, 목, 토 이렇게. 대신에 국어는 나중에 제 국어 공부법 한번 참고해 보시되 비문학이 만약에 기출이 끝나시면은 비문학은 행정법 하는 날도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국어가 워낙 비문학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교육학은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교육학 4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사가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요일날 한국사만 해요. 일요일날. 다 빼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영어는 매일 하죠. 그리고 시간은 3시간 반, 3시간 반, 3시간 반 끊으세요. 남는 시간 있으면 부족한 과목 좀 더 넣어도 되고. 그럼 만약에 국어랑 행정법 하는데 국어가 밀렸어. 그럼 행정법 하는 날 국어를 좀 넣어도 되고 아니 일요일날 국어를 좀 더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단계는 빠르게 기본서 완강해야 돼요. 지금 교과 안 됐기 때문에 교과 빨리 끝내셔야 되고요. 자, 2단계는 기출 풀지 말고 기출 분석하고 기출 해독하고 마무리도 보지 마세요. 마무리 볼 시간 없습니다. 그냥 기본서 필요한 거 발제독 하시고요. 3단계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되 문제풀이 늦게 들어가도 돼요. 지금 일단 우리 수험생분은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 지역적인 거 계속 확장시켜서 보시고 기본서 같이 보시고요. 문제풀이는 어차피 시험 보기 한 2개월, 3개월 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전까지 빨리 기본서 완강하시고 이렇게 큰 마냥 잡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어뿐만 아니에요. 강사님들 커리는 1년 과정을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늘려놓고요. 강사님들은 적중시켜야 돼요. 시험에서 본인 교재에서 안 나면 안 돼. 많은 양을 늘려놨어요.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재시생됩니다. 철저하게 줄이세요. 기본서 기출이 최우선입니다. 그 2개만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버리면 살아요. 버리면 획득할 수 있고 잊지 마세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